취준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설탕을 잘 만드는 기업. 그리고 문화를 만드는 기업. CJ. 문화를 선도하는 인생을 함께할 인재 채용을 위해 세 가지 조건을 부여합니다. 정직, 열정, 창업. 왜 이런 것을 말하냐고 묻는다면 CJ는 취준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고 조합정보센터가 정복할 기업이니까요. CJ 그룹 공채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조합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제가 주말에 조금 돌아다녀 봤는데 땀이 진짜 엄청 나고 완전 너무 더워요. 진짜 사막인 줄. 네. 너무 덥더라고요. 정말 사막처럼 너무 덥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요. 서울이 34도였고 또 밀양은 심지어 36.5도인 사람의 체온을 더 넘겨서 39도였다고 맞아요. 합니다. 얘가 봤는데 오늘이 절기상으로 입추라고 했거든요. 네. 가을에 들어간다는 입추인데 날씨랑 정말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이번 주는 더위가 조금은 한풀을 꺾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아마도 마지막이라서 더위가 더 기승을 부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 겨울도 끝이 날 때쯤에 꽃샘추위가 매섭잖아요. 맞습니다. 또 뭐 동이 트기 전에 제일 어두운 것처럼 지금도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하는데 취준생 여러분도 뭐 지금이 정말 힘들 겁니다. 날씨도 많이 덥고 불쾌지수도 높고 또 맞아요. 하반기 공채 일정은 다가오면서 힘들 텐데 이번이 성공을 위한 조금은 마지막으로 힘든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위안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마지막 고비라는 거, 이 고개만 잘 넘어서면 또 성공 취업이라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마음 잘 다 잡고 취업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위해서 조합정보센터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채용 공고가 뜨고 나서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네, 맞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는 조합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 오늘은 또 어떤 건가요? 오늘은요, 이번 주는 여학생 아. 그리고 인문계생들을 위한 네. 이분들에 의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없으면 아마 여학생과 인문계생 공채 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으실 텐데요. 인문계생과 여학생들을 가장 많이 뽑는 기업이죠. CJ그룹입니다. 네, CJ그룹. 네. CJ그룹 하면 이분을 꼭 모셔야 될 것 그럼요. 같은데요. CJ그룹의 총괄 인사팀장 출신이시고요. CJ그룹 회장님과 직속으로 채용 시스템을 만드셨던 분입니다.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인사팀장 출신이 아니라 채용팀장 출신이고요. 채용팀장, 채용팀장 예, 출신이시- 채용팀장 출신. 다른 거는 다 맞습니다. 회장님과 같이 직속으로? 그룹에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직접 얘기를 와. 듣고 직접 그룹 전체 채용을 총괄했던 사람이고요. 사실은 좀 오늘 방송이 조심스러워요. 오늘 다 보고 계신가요? 혹시? 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퇴사를 하면서 서약서를 쓰고 나왔어요. 어떤 예. 서약서를? 당신이 만들어 놓고 이걸 다 만들어 놓고 그룹 채용을 총괄해 놓고 나와서 이 이야기를 발설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않겠다라고 서약서를 쓰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위장을 하고 나왔어요. 그, 안경 쓰고 나와서 어쩐지. 점 정도는 그죠? 찍어주셔야. 점 찍을까 하다가 피부에 트러블 날까 봐 안경으로 이렇게 쓰고 나왔으니까 네. 네. 몰라보시겠죠? 예, 안 그래도 어제하고 오늘 CJ 지금 다니고 있는 채용팀에 네.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좀 돌렸죠. 제 네. 휴민트들한테 돌렸는데 오늘 출연한다고? 예, 근데 형님 조심하십시오. 예, 진짜로.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저는 어차피 나왔으니까 좀 딜을 하고 싶어요. 이 방송 보고 있을 거거든요.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하고 딜을 합시다. 와. 제가 방송에서 길을 이거를 컨설팅을 하면서 괜찮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CJ 지원을 적극 권장했거든요. 네. 굉장히 괜찮은데 CJ에 관심이 없어. 그 친구들을 제가 설득해서 입사시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덕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줄 테니까 제가 했던 거 조금 오픈합시다. 오픈합시다. 아시죠? 예? 오픈해 주세요. 오픈 정도는 네. 하게 해줍시다. 오늘은 네, 또 네. 날이 날이니까 예. 오픈을 또 좀 시원하게 해주시는 걸로 하고 해야죠. 네, 오늘 활약도 기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도 시원시원하게 CJ그룹 공채 전략에 도움을 줄 오늘은 또 귀요미 캐스터라고 돼 있네요. 귀요미 캐스터 김아윤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하윤입니다.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저렇게 큰 애가 왜 자꾸 귀요미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주입식 귀요미 여러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 작가님께서 왜 귀요미라고 썼는지 저는 왜 알 것 같냐면요. 그 김하윤 캐스터가 방송 끝나고 사석에서 보면 웃음소리가 정말 그렇게 귀여울 수가 저 없어요. 5층에서 가끔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3층에 계신데 모든 곳에서 5층까지 다 돼요. 들려서 작가님께서 그 웃음소리를 방송에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셔서 비방용이군요.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발랄한 김하윤 캐스터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태성쌤, 예. CJ그룹은 정말 여학생과 그리고 인문계생들이 많이 가는 기업이잖아요. 그들을 위한 기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텐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인기가 많나요? 정말 많죠. 요즘에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삼성전자와 제일제당이 CJ 제일제당이 서로 1위를 엎치락뒤치락 하더라고요. 특히 여학생들에게는 몇 년 전서부터 부동의 1위를 계속 유지를 네. 하고 있고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인기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지금 사실은 몸이 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입을 할 수 있을까에 목매달고 있는데 사실은 특히 여학생들인 경우에는 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직 내에서 내가 잘 적응하고 또 조직 내에서 성장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혼 정년기 분한테 이제 결혼 이제 날짜 잡혔어 그러면은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 제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예 결혼식장은 이걸로 할 거고요 식사는 이걸로 할 거고 부케는 어떻게 할 거고 여행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다시 한번 아니 준비는 잘 하고 있느냐고 결혼 준비. 한참 생각하다 이 사람이 또 이상한 소리 하나 보다 하다가 이제 알아듣죠. 사실은 처음에 대답한 거는 결혼식 준비잖아요. 그렇죠. 너무 진입에 첫 발을 디디는데 목매달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조직 내에 들어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그리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가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CJ는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화 이쪽에 그 비즈니스와 문화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비즈니스도 꽤 괜찮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자동차 시장의 규모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컨텐츠 사업 시장이. 네. 그리고 문화라는 측면 여성인 경우에는 특히나 봐야 되는데 유연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CJ에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보수적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거기에만 다녔던 사람들 얘기고요. 다른 기업들을 두루두루 경험했던 저 같은 사람 그렇죠.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유연하고 기업이다. 괜찮고 여성에게는 특히나 괜찮은 기업이다. 1위를 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채용팀에서 보고 있다고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시는 거 아니죠? 괜찮았어? 괜찮았어? 아 근데 사실이에요. 예, 제가 그 잘 못하는 게 다 잘하는데 잘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거짓말, 하나는 아부. 이걸 못하는데 예, 나머지 다 어쨌든 잘해요. 사실이다. 예, 사실입니다. 사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뭐 여학생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고 또 요즘 문과생들이 취업하기 쉽지 않은데 예.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그렇죠. 않을까. 문과생들 문송할 필요 없는 아. 그룹이고요. 예, 고마운 여학생들. 기업이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고맙죠. 예. 그렇다면 이번에 조금 많이 뽑았으면 좋겠는데 올해 네. 채용은 네, 좀 맞아요. 많이 뽑나요? 제가 그거를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휴민트. 예, 제 휴민트들한테 암약하고 있는. 예. 근데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아직은 정확한 예. 정보는. 이거를 어떻게 뽑느냐면 일단 요 시기쯤 되면 각 계열사 채용팀들한테 인사팀 또는 채용팀한테 몇 명 뽑을 거야라는 걸 쫙 받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룹에서 회장님이 생각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절의 정치적인 상황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필요 이상을 더 뽑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맞춰서 더 뽑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정 작업 중에 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제가 예측하건대 네. 예년에는 평균 600에서 650명을 뽑았는데 네. 이번엔 700명까지는 더 뽑을, 더. 예, 700명까지는 뽑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용 규모가 줄어들진 않고 오히려 조금은 늘어날 늘 것 것이다.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인문계 여학생들 오늘 정말 특히나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자, CJ그룹도 계열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사업별로 어떤 계열사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김하윤 캐스터가 알려준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많은 분들께서 CJ그룹 하면 뭐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비비고나 그리고 영화관 CGV 그리고 요즘 핫하죠. 채널 TVN 같은 곳들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브랜드와 계열사는 같은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브랜드만 보고 찾으시면 낭패당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계열사들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하게 화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CJ그룹 계열사는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 서비스 부문, 생명공학, 신유통,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와 인프라 부문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식품 서비스 부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서비스 부문은 CJ제일제당과 CJ푸드빌, CJ프레시웨이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명공학이 있습니다. CJ제일제당 바이오와 CJ제일제당 생물자원, CJ헬스케어가 있고요. 세 번째 분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통은 CJ오쇼핑과 CJ대한통운, CJ올리브네트워크스 올리브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마도 가장 인기가 많은 분야일 것 같은데요.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입니다. CJENM, CJ파워캐스트, CJ, CGV와 CJ 헬로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5번째는 인프라 사업인데요. CJ 건설과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IT 사업이 있습니다. 네, 숨이 찰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총 5가지의 계열사 알아봤는데요. 네, 이렇게 계열사가 굉장히 많고 지원할 곳도 늘어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더 넓은 기회가 찾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세계가 열린 것 같으시죠? 과연 자신의 전공과 그리고 어떤 부분의 분야에 지원을 하면은 조금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지 태성쌤께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양한 캐스터가 아직도 숨이 차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그만큼 정말 생각 외로 정말 다양한 사업 분야에 다양한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15개의 계열사가 있는데 모두 채용을 진행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 정확히 말하면 계열사 수는 한 60여 개가 넘어요. 예, 여기 대표적인 대표적인 계열사를 것만. 소개를 한 거고요. 한 60여 개가 넘고요. 이 중에서 지금 오늘 소개된 것 중에서 이 파워캐스트를 제외한 다른 곳은 공채를 진행을 하고요. 네. 파워캐스트 같은 경우는 대졸 신입 공채를 하지 않고 수시 채용을 해요. 예, 수시 채용을 해서 여기는 또 전문 학사 분들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파워캐스트 말고는 다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많이 뽑는 곳을 3가지를 꼽는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꼭 3가지여야 되나요? 네, 베스트 베스트 단호한데요, 굉장히. 베스트 3를 예. 뽑아주시죠. 그 말 안 들을게요. 2가지를 얘기하고 비즈니스 규모로 보시면 돼요. 제일제당하고 대한통운이 가장 많이 뽑습니다. 요 2개가 가장 많이 뽑는 그 2개의 계열사고 나머지는 조금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든가 프레시웨이, 푸드빌, E&M, 헬로비전, 헬스케어 이런 데들은 조금 규모의 차이가 있지 그다음 많이 뽑는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제일제당이랑 대한통운이 대한통운. 가장 많이 뽑는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경쟁률이 높은 곳은 또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데가 있죠. 예상하실 것 어딜까요? 같아요? ENM. E&M이죠. 예, E&M은 어마어마합니다. 넘사벽인가요? 제가 있었을 때 그 영화 마케팅을 뽑은 적이 있었는데 얼마 됐을까요? 얼마인가요? 너무 지금 겁주시는데. 한 300명? 2,300대 1인 적이 있었습니다. 2,300대 예, 1이요. 그런 곳들이 있어요. 우와. 이게 환상을 갖고 접근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있어요. 사실은 E&M이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룹 내에서는 그 뽑는 규모는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너무 이쪽에 환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 쌤이 계셨을 그 당시에는 예. 그러면은 총 2,000명을 더 넘게 뽑은 거였어요? 지금은 채용 규모가 거의 한 아까 600명, 700명 정도라고. 아, 그렇지 않죠. 지원자가 지원자가. 2,300명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룹의 평균 경쟁률은 130에서 그러네요. 네, 150대 1 맞네요. 정도 됐었는데 유독 E&M은 200대 1이 훌쩍 넘어가고 2,300. 특히 영화 마케팅이 2,300대 1이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거기에는 뭐 허수가 많이 섞여 있다고도 봐도 되겠네요. 허수가- 화려한 부분 보고 제가 보기에는 환상을 가진 허수 80%, 80%. 예, 20%는 4년 내내 여기에 목매달고 어마어마한 준비를 한 친구들이 20%. 그래서 20%들끼리 겨루어도 굉장히 엄청난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E&M 같은 경우에는 탈락시키는 사람들을 자소서를 이렇게 부여안고 이렇게 운 적도 있어요. 너무 아까워. 아 진짜요? 예, 정말 뽑고 싶어요. 정말 훌륭한 친구들인데 뽑지를 못하는 우리 정원 때문에 그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정원이 그러면 얼마나 돼요? E&M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E&M은 그때그때마다 다른데요. 50명에서 100명 사이 왔다 갔다 해요.
50명에서 100명 사이. 많이 뽑는 편인가요? 이게 경쟁률은 그렇게 높은데 이게 그룹 많이 내의 뽑는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중간 같아요. 정도로 뽑는 정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별로 조금 볼 텐데 가장 많이 뽑는 직무는 아무래도 영업직을 많이 뽑겠죠. 그렇죠. 예, 영업직을 가장 많이 뽑고요. 두 번째 많이 뽑는 데는 SCM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직무명은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이렇게 묶어 보면 서비스 영역. 서비스. 예, 이쪽이 세 번째로 많이 뽑는데 영업은 그 여러 계열사의 영업이 다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뽑고 한 계열사 내에서도 가장 많이 뽑는 직무가 영업인 건 맞고요. 회사 내에서도 가장 많이 필요한 인력이 영업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SCM 같은 경우에는 물류 운영과 물류 영업 이게 하나로 묶여서 SCM 통합이라고 해서 뽑거든요. 이것도 살짝 영업적인 성격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 영업이 가장 많이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는 푸드빌의 스토어 매니저나 스토어 컨설턴트라는 영역이 있고요. 또 CGV의 멀티플렉스 매니저 그리고 그 올리브영의 스토어 매니저 이런 것들 묶어서 서비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도 많이 뽑습니다.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영업직은 그 굉장히 경쟁률도 높은 것 같고 예? 또 전공이나 뭐 나이 그런 거 상관없이 많이들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좀 궁금했던 거는 나이 많은 취준생들이 CJ에 합격하기 위한 확률이 영업직에 좀 많은 편인가요? 연관 관계가 나이, 뭐 계열사, 직무, 합격자 이 연관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나이가 많건 적건 어느 계열사를 지원하건 어느 직무를 지원하건 나이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뭔가 차별하거나 특별히 우대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그룹 평균 경쟁률이 130에서 150대 1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전략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영업 지원하시는 게 굉장히 괜찮아요. 내가 성향 자체가 정말 누군가한테 제안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제안을 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멘붕에 빠지지 않거나 뭐 하여튼 그런 성향만 아니라면 그러면은 나는 영업을 한 번쯤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일단 많이 뽑아요. 많이 뽑고 모수가 많고요. 그리고 영업만을 위해서 4년 내내 취업 준비를 한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경쟁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길게 봐야 됩니다. 조직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에서 성장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네. 회사의 임원들의 거의 80% 가까이는 영업 출신들이에요. 조직 내에서 성장하기가 굉장히 좋은 직무가 영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특별히 어느 이 직무만을 위해서 준비한 친구가 아니다. 그리고 성향이 그래도 영업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영업을 꼭 지원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권장을 해드리고요. 영업이 제일제당에 가장 많이 뽑는 데가 영업이 푸드 세일즈 그리고 피드 세일즈 앤 컨설팅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제일제당 내에. 이거는 이제 사료 영업이라고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네. 좀 있어 보이게 만들려고 피드 세일즈 앤 컨설팅이라고 바꿨고요. 프레시웨이의 식자재 유통 영업도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헬스케어의 파마 세일즈도 많이 뽑고요. 여기를 좀 포커스해서 지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나이를 얘기했는데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를 보고 뽑는다 안 뽑는다 결정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조금 나이 많은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계열사 직무들을 보면 어디냐면 보통 E&M 쪽이 재수 삼수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보통 PD 뭐 예, 많죠. PD들 많고 방송 기술 쪽도 많고 뭐 무대 디자인 뭐 이런 친구들도 어디서 그 관련된 일을 하다가 오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 E&M 쪽인 건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해볼 만한 직종이다, 업군이다. 그럼요. 네. 저는 영업을 적극 권장합니다. 적극 권장하실 정도. 예. 아, 알겠습니다. 뭐 지금 태성 쌤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략 계획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영업직에서 여학생들은 어떨까요? 여학생은 잘 안 뽑죠, 영업직에서는. 그런 오해가 많죠. 그러니까 영업에 대한 오해도 많고 영업에서는 여학생들 뽑지 않을 거다라는 오해도 많고 그런데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특히 CJ는 그렇지 않아요. CJ 영업 여학생들이 정말 잘하고요. 남녀 구분하지 않고 뽑고 있고요. 보통 이제 영업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하느냐면 영업시키라고 하면 되게 싫어해요. 영업 지원해보지라고 하면 싫어해요. 영업이라는 걸 자꾸 B2C 영업이라고 오해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옥자판이나 뭐 건강보조식품 가서 파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뭐 햇반 그 마트에서 판다라고 본인이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기업에서의 영업,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뽑힌 친구들의 영업은 B2B 영업의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직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불리하다? 전혀 아니고요. 예전엔 영업하면 가서 술 먹고 허허거리고 으쌰으쌰하고 이래야지만 영업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영업은 굉장히 체계화가 되어 있고요. 다른 형태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여학생들도 많이 뽑히고 들어와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여학생이라고 영업직에 뽑힌 데 있어서 불이익은 전혀 없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1도 없다. 1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데 안 일부 되네요. 제가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조금 덜 뽑히는 곳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한테 불리하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건 아닌데 지원 자체를 좀 적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이미 뭐냐면, 꺼려서 여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사료 영업, 그러니까 그 피드 세일즈 앤 컨설팅이라는 영역 있죠. 그리고 제약 영업, 파마 세일즈라고 하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지원을 덜 해요. 그래서 뽑힌 인원 절대수로 보면 적어요. 근데 지원자 수 대비 합격자 이 비율로 보면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왜 그쪽엔 근데 지원을 잘 안 하는 거죠? 오해를 하는 거죠. 여기는 힘들 것이다, 학생들이 좀. 힘들 것이다. 뭐 더러울 그 의사들, 약사들 아. 만나서 영업하는데 예전에 소문 듣기로는 굉장히 이상한 리베이트도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술도 맞아. 마셔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 자체를 많이 안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여학생들 여자라고 뭐 전혀 불리한 점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니까 뭐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그쵸. 굉장히 많을 많지 수밖에 않나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 CJ그룹 영업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어떤 계열사가 영업직을 가장 많이 뽑는지 또 그곳에서는 뭐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채용을 하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영업직 가장 많이 뽑는 데가 가장 많이 채용 규모가 많은 데가 가장 많이 뽑아요. 제일제당. 제일제당. CJ 제일제당의 푸드 세일즈. 피드 세일즈보다는 푸드 세일즈가 가장 많이 뽑고요. 그다음에 프레시웨이의 식자재 유통 영업. 이 부분도 많이 뽑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뽑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CJ 그룹은 전체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뽑혀요. 오히려 남성들이 적게 뽑혀요. 평균적으로 56% 제가 예전에 기억하는 바로는 50에서 60% 사이. 제가 기억하는 정확한 숫자는 56% 평균 여학생들이 뽑혔어요. 예, 영업직도 50% 이상이 여학생들이 포진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가장 많이 뽑는데 여기 특별히 나는 여기는 정말 싫어. 제일제당은 정말 싫어. 프레시웨이는 정말 싫어. 아니면은 여기 해보시는 거 괜찮고요. CJ는 명확해요. 어떻게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냐 명확합니다. 우리가 채용 설명회 때도 그렇고 채용 설명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직무에 대한 이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이걸 가장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어떤 직무가 있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경쟁 상황이 어떻고 시장에서 어떤 위치고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특히 브랜드가 많은 계열사들이 있거든요. 제일제당 같은데. 그런 데들은 브랜드도 모르고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우리 브랜드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보세요. 면접에서 물어보면 다른 회사 거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건 탈락인 거죠. 탈락이죠. 예. 바로 탈락. 그래서 영업해봐라. 대신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나서 지원을 해라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채용 규모 2순위로 SCM을 꼽아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SCM은 어떻게 지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SCM이 있는 그 직무가 있는 계열사들을 보면 대한통운 있고요. 그리고 제일제당, 프레시웨이, 올리브 네트워크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일제당이나 프레시웨이,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SC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게 뽑습니다. 아주 적게 뽑아요. 그래서 SCM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대한통운을 지원하시는 게 좋고요. 대한통운 내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SCM 통합 직무가 있고요. 거기는 물류 운영과 영업을 하는 곳이고요. SCM 컨설팅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영역이 이제 대한통운에서 많이 뽑고요. 여기 지원 전략을 보시면 일단 그 지원 채용 공고를 보시면 알아요. 우대 전공들이 있긴 있습니다. 우대 전공들 어떤 게 있어요? 유리한 데가 있어요. 산업공학하고 물류학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리하긴 유리합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무엇인가들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 무엇인가가 채용 공고상에서 드러나거든요. 거기 우대 사항에서 자격증들을 조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격증이나 경험. 그러니까 물류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우대한다. 그리고 관련된 자격증, 물류관리사나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관세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대하거든요. 실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물류 현장에서 물류센터나 아니면 택배 같이 타고 다니면서 택배 같이 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입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입사하고 싶은 지원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 경험 그리고 관련 증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괜찮고요. 지금 이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미 시기를 놓친 것 같다라고 하면 SCM은 지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된 전공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네. 산업공학이랑 물리학이 유리한 전공이다. 뭐 늦으면은 지원하지 않는 게 낫다 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미 전공이 다른 사람들은 많이 늦었는데 예. 비전공자는 그럼 지원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이에 관련된 경험도 없고 자격증 준비할 시간도 없고 관련된 전공도 아니고 아까 그 물리하고 산업공학을 얘기했지만 일부 그 3PL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역학과 뭐 국제관계학과 이런 쪽도 일부 관여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 경험도 없고 전공도 없고 자격증도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없다라고 하면 지원하지 마십시오. 지원하지 말라. 예, 지원하지 마십시오. 단호하시네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 예. 제일제당 영업하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영업직과 그리고 SCM의 직무를 대해서 알아봤는데 인문계 전공자들이 이 직무 외에 다른 예. 곳으로 또 지원해 볼 만한 직무가 있을까요? 서비스 영역 쪽들이 인문계한테 많이 열려 있어요. 서비스. 예, 서비스 그러니까 푸드빌의 스토어 매니저, 스토어 컨설턴트, CGV의 멀티플렉스 매니저, 그리고 올리브영의 스토어 매니저 아니면 점포 개발 뭐 이런 쪽 그리고 E&M 같은 경우에도 음악 사업 아니면 콘서트 제작, PD 이쪽이 그 전공과 상관없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쇼핑의 MD 같은 경우 그리고 오쇼핑의 대외 협력 이런 쪽은 오히려 그 정외과나 법학과 이런 친구들이 많이 뽑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CS 기획 이런 데도 있어요. 여기는 소비자학 이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데 노려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도 물론 아무나 뽑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좀 더 유리한 친구들이 있어요. 서비스 영역,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미소직에 있잖아요. 그렇죠. 미소지기도 하고 카페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그 뭐 빕스 같은 데 가서도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고객이 집어던지는 음식도 마저보고 맞아보고.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친구들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네. 자, 저희가 계속 인문계 쪽을 많이 살펴봤는데 이공계생 지원 전략도 조금 짚어볼게요. 예. 이게 이공계생들도 CJ그룹 아까 김하영 캐스터가 쭉 말해줬지만 거기도 지원할 때가 꽤 될 것 같거든요. 많죠. 어디로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러니까 계열사의 비즈니스 성격 그리고 직무 이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계열사 비즈니스 성격 자체가 완전히 이건 이공계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어디요? 대표적인 데가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IT 사업 부분. IT. 예, 예전에는 지금 올리브영과 예전에 CJ 시스템스가 합쳐져서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됐는데 네. 예전에 시스템스라고 불리는 곳. 그러니까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IT 사업 IT. 부분. 여기는 시스템 개발, 시스템 운영, 그리고 인프라, 신사업 이쪽을 하는데 IT와 관련된 것들을 경험해 보거나 아니면은 전공하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어려운 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계열사의 비즈니스 자체가 그냥 이공계인데 있죠. 건설. 예, 건설 그 이쪽은 뭐 시공이나 안전관리 이쪽은 전공한 친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장이 있는 곳에 공장에서 근무할 친구들. 그러니까 제일제당의 품질 관리라든가 생산 기술, 공모 엔지니어, R&D 또는 헬스케어의 생산 기술, 뭐 품질, R&D 이런 쪽은 이공계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이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대한통운의 물류 IT, SCM 컨설팅 이런 쪽은 예, 산업공학이나 물류나 그 물류 IT 같은 경우는 전자, 뭐 정보통신 이쪽이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영역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생명공학 부분에는 바이오 쪽도 생각외로 좀 많은 것 예. 같던데요. CJ 제일제당 바이오, CJ 제일제당 생물자원 이쪽은 네.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가요? 예전에 CJ 제일제당 하나의 기업 내에 사업부로 존재하던 곳이었었는데요. 이제 분사를 했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제일제당 바이오는 생명공학 쪽이다. 그러니까 라이신이라든가 스레오신이라는 제품들을 만들어내요. 라이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세계 1위의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제일제당 생물자원은 그냥 사료 쪽이다라고 간단하게 사료. 보시면 돼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뭐 이쪽 부분 아무래도 전공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공학이고 이럴 텐데 그럼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꼭 필수니까 예. 내가 석사를 소지했는지 학사를 소지했는지 이 부분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분야마다 살짝 다른데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R&D 영역에서 대부분 인원을 충당을 해요.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R&D는 석사가 유리하고요. 석사 중에서도 생명공학이라든가 미생물학, 유전공학 이쪽
전공한 친구들, 그래서 가서 균주를 개발하고 정제하고 분석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고요. 생물 자원 쪽은 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R&D를 많이 뽑기는 하는데요. 면역이나 제품 개발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R&D 인력도 뽑지만 반대로 피드 세일즈, 아까 얘기했던 이쪽 같은 경우 학사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동물 자원이라든가 축산, 낙농 이쪽을 전공한 친구들은 학사들도 무난합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셨던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사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이 IT 사업 부분에서 뭐 시스템 운영, 시스템 개발, 인프라 서비스, 신사업 직무에서 신입 채용을 했는데 이 시스템 개발이랑 인프라 서비스 말고는 전공이 무관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전공이 무관한지? 전공이 무관하지는 않고요. 전공자들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IT 쪽은요, 재밌는 게 저도 IBM에서 10년 이상 있었거든요. 네. 거기 보면 IT 전공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한 40%는 비전공자들이에요. 오. 그러면은 IT와 관련된 지식이 없는 친구들을 그냥 뽑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그렇죠. 비전공자인데 전공자 이상으로 그 능력을 갖춘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IT 영역은 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오타쿠라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너무 좋아서 전공하지도 않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밤새도록 그것만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자들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전공 무관이지만 뽑을 수 있다예요. 그렇지만 전공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거와 관련된 지식도 없고 그닥 관심도 없고 한데 나는 뽑힐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는 접으셔야 됩니다. 비전공자 중에서 미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미쳐 있어서 그것을 준비했던 친구들, 이 친구들은 해낼 수 있고요. 신사업 영역은 전공이 아니라도 조금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 신사업 부분은 빅데이터 분석하고 융합기술 쪽이 있는데요. 빅데이터 쪽은 통계나 수학 전공한 친구들이 제법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기술 쪽은 진짜 전공 무관으로서 그러니까 AI라든가 IoT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융합해낼 수 있는 어떤 고객 중심으로 사고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제법 들어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다른 대부분의 영역은 그냥 전공자들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이렇게 전공별로 그리고 또 계열사, 사업 부문별로 지원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아마 여기는 왜 얘기 안 하지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인기가 가장 높은 곳이죠. 예. 그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예, 경쟁이 가장 심한 곳이죠. 네. 제가 지금 아껴둘라 그래요. 우리 방송 끝까지 보게 하고 또 제가 목요일 날 나와서 또 얘기하는데 다 얘기하면 목요일 날 방송 안 볼까 봐. 큰 그림을 또. 조금씩만 빅픽처였군요. 노출할 겁니다. E&M 채용 규모가 좀 작은 편, 중간 정도, 그룹 내 중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환상을 갖고 접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경쟁 상대는 아니고요. 20%의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던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D 쪽, 이쪽은 전공과 크게 상관없이 제작 능력, 그리고 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 그리고 경험도 필요할까요? 여기는 경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입사를 해요, 사실. 그러니까 경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기업에서의 경력자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기업 경험이 없더라도 학교 다니면서 정말 미쳐서 영화판 아니면 방송판 여기서 학교는 안 가고 거기에서 노숙자의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 있는 친구들이 많이들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런 뭐 어딘가에 미쳐서 이렇게 해봤던 경험이 있으면은 뭐 예. 그런 분들이 많이 된다. 예, 제가 그룹 채용을 전체 총괄을 하면서 그룹의 대부분의 계열사는 하나의 틀로 하나의 프레임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꼭 E&M은 별도의 E&M 채용 인사팀과 별도로 회의하고 E&M의 사장님과 별도로 회의해서 별도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나왔던 게 그룹 전체의 인재상, 그룹 전체의 직무 역량 이것을 기본으로 가져가되 여기는 플러스 하나를 꼭 합니다. 뭐냐면 그 채용팀에서의 표현은 끼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사장님의 표현으로는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술자를 뽑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유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것을 끼로서 발현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E&M 그런 곳입니다. 네. 네, CJ E&M이나 또 CGV는 또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죠. 또 합격하고 싶어서 여기만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근데 저는 파워캐스트는 처음 들어봐요. 예,
저도 잘 못 들어봤어요. 그 다닐 때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요. 공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수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사업을 재미있는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ENM에서 방송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면 송출을 해야 되잖아요. 송출을 담당하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송출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GV에 가보면 그 전에 앞뒤에 그 광고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거기서 해요. 그리고 우리 5개 광고들 있죠. 5개 광고 작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물 전체 뉴욕에 가면 그 건물에다가 하는 광고들 있잖아요. 그런 식의 광고도 담당하기도 하고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뭐 송출. 예, 광고와 이쪽으로. 송출 이쪽이 전문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저희도 아나운서 뭐 공채나 뭐 이런 수시 채용 뜰 때 보면은 CJ 헬로비전에서 뭐 아나운서를 뽑는다 이런 공고를 많이 그쵸. 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이 CJ 헬로비전이 전에 SK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예, 제가 뭐 뒷이야기는 조금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신경 끄세요.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영향 없습니다. 예, 저한테도 그 지금 헬로비전 들어갔던 신입이 저한테 여학생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퇴사하고 다른 데 알아봐야 되나요? 그래서 신경 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지금 위에 계시는 분들은 덜덜 떨고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공정위에서 7월에 못하게 했습니다. 인수 불허 방침을 세웠어요. 네. 그래서 SK한테 의견 제출해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신입사원 공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니까 신경 끄세요. 네. 자, 그리고 요즘엔 또 워낙 올드 루키들이 많잖아요. 예. CJ ENM 같은 경우에는 또 재수생, 삼수생들이 예. 그만큼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 자, 그렇다면 뭐 올드 루키들과 예. 신입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각각 어떤 식의 지원 전략을 펴면 좋을까요? 일단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올드 루키를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경험이 없다고 그냥 내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상으로 크게 다른 바는 없지만 올드 루키들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직장 경험이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왜 이직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눈물 나는 사연을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특히 눈물 나는 사연 중에는 이전 직장에서 무엇이 힘들어서 일로 지원해요라고 하는데 CJ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그럼 우리가 왜 뽑아? 라고 생각하니까 이전 직장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CJ에는 없을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 이거 꼭 물어볼 겁니다. 어렵겠다. 준비하세요. 네. 오늘 뭐 CJ그룹 지원 전략 첫날인데 뭐 태성쌤 툭 치니까 얘기가 막 술술 아까 뭐 조금 조절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예, 조절했는데 안경을 좀 내릴까요? 이번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오늘 뭐 정보를 너무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소서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소서요. 예, 자소서는 CJ 100% 봅니다. 100%. 어떻게? 예,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어떻게 하느냐요? 오른쪽 한 3분의 2 화면에 자소서가 있고요. 왼쪽 3분의 1 화면에 평가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평가항목대로 하거든요. 그냥 글 잘 썼다 못 썼다가 아니라 평가항목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 몇 점 클릭하고선 서밋 하면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매뉴얼이 딱딱딱딱.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항목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평가항목 채용팀에서 어떻게 알아내느냐,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인재상과 직무영역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방송 중에. 정말 그대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평가항목을 알아내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평가항목 목요일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소서 다음이 바로 또 면접이잖아요.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하기도 한데 그렇죠. 면접 전략은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목요일에 평가 그렇죠. 항목을 지금 안 가르쳐 공개해 주죠. 주시는 예, 그렇죠. 지금 안 가르쳐 줍니다. 목요일까지 이제 그 그렇죠. 취준생들을 붙잡고 있는 거죠. 네. 네. 목요일 방송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CJ는요. 내가 제일제당을 지원했어, ENM을 지원했어라고 하더라도 제일제당만 알면 안 돼요. 시너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CJ입니다. 그래서 CJ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계열사 간에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게끔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면접 과정에서 그 자소서 보는 과정에서도 이 친구가 지원하는 계열사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의 비즈니스를 얼마큼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이해하고 있는가. 요거를 보여주면 점수를 받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신의 한 수 이겁니다. 자, 일단 뭐 시너지 효과를 중시하니까 약간은 폭 넓게 보는 그런 시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1부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빨리 네. 갔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맞고 남들은 틀리다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 저럴까 싶죠. 그건 아니죠. 네. 별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요새. 너 있잖아. 속상하기도 하고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그럼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틀렸다 한 적 없나요? 얘는 있어 확실히. 나 있을 것 같아. 사실 저도 있죠.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네,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2부의 문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볼 수 있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이분이 휴가에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광주의 김건우 주무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우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일자리 소식 알려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는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을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일꾼토건은 전라남도 목포시 천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목건축공사, 전기공사업, 조경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는 강주 사무실에서 근무할 전정 및 건설 현장 관련 업무를 담당할 건축 설계 기술자 3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며 급여는 연봉 3천만 원부터 이상부터 4,500원까지로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25일까지로 건축설비 산업기사 자격증은 필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지원 자격이 어렵지 않고 연봉도 훌륭한 편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취업 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4시간 과정으로 수강할 수 있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8월 22일 취업 목표 정하기, 8월 29일 대인관계 능력 향상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해림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4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꼭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수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경기도에 계시는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일자리 소식 알려주시겠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저희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인 발굴한 주식회사 나우스넷이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나우스넷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등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사무보조원 1명, 자재관리원 1명을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무보조원은 구축자료 취합 및 분류, 자료 검증, 시스템 입력 및 업로드를 담당하고요. 인근 거주자와 컴퓨터 활용 능숙자,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에서 2,40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 자재 관리원은요. 기지국 중계기를 구축하기 위한 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고요. 근무지는 경기도 광주시 직동에 있습니다. 관련 분야 1년 이상 경력자로서 운전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실제 급여는 면접 후에 결정이 되고요. 두 직종 모두 청년층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하고 있고요. 기숙사가 제공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시 마감까지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직무별로 우대 사항과 급여가 다릅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마찬가지로 저희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인 발굴한 JT저축은행 주식회사입니다. JT저축은행은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금융사무원 1명입니다. 담당 업무는 여신 심사 및 대출 접수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이 무관합니다. 주 5일 근무이고요. 급여는 연봉 2,7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로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일단 근무 기간은 1년간 계약직이고요. 근무 후에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27일까지고요.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은행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 제가 했던 코너입니다.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2부의 도움이죠. 써니 유엔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요즘 책을 읽고 있는데 마음의 양식, 마음의 양식을 키우고자 카페에서 책을 많이 왜 이렇게 읽고 웃기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컨셉이 약간 컨셉 아닙니다. 약간, 컨셉이 아니에요? 진실된 모습이에요. 진실로 약간 그런 쪽인가요? 되게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러니까 책이랑 뭔가 거리가 멀어 보여서 정말요? 조금 이렇게 웃겼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더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웃겼다는 말이 아니라 책이랑 네. 거리가 멀어서 반전 매력이다 이런 그대는 책이랑 어울리지 반전 않으니까. 매력이죠. 반전 매력입니다. 우리 반전 네. 매력의 주인공이 우리 써니 씨는 어떻게 요즘에 너무 덥잖아요. 네. 어떻게 더위를 이겨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카페나 아니면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요즘 조선왕조 실록을 읽고 있거든요.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면 이제 더위를 날 수 있을까요? 저희도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더위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는 이렇게 취준생들이 정말 꼭 챙겨봐야 할 알짜 소식들을 모아둔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떤 알짜 소식들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유엔 캐스터가 오늘 어떤 소식 가져왔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또 오늘 이 소식 전해드리려고 이 노란 스커트를 입고 왔는데 잘 보이지가 않네요. 아쉽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안에 노란 통장, 이 카카오뱅크 돌풍 소식인데요. 카카오뱅크는 출범 5일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는 시중은행의 1년치 실적 약 5.5배에 달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손안의 은행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은행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이 카카오은행의 체크카드가 라이언, 무지, 콘, 어피치 이런 애들이 다 귀엽게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데는 이 체크카드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영업 초반에 인기를 얻은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편리함이 그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을 하려면 은행에 가서 직접 시간을 투자해서 대기표 뽑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계좌를 만들 수 있고요. 공인인증서 없이 송금이 가능하고 서류 제출 없이 바로 대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에 은행 많이 가요? 저 잘 안 가요.
그렇죠. 네. 저 거의 같은 안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은행에 안 가고 요즘에 모바일이나 스마트 음. 뱅킹,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우리의 머지않은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두 분 말처럼 미래은행은요, 다양하고 편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전망입니다. 두 분은 2300년이 아니라 2030년의 은행의 2030.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30년 지금부터 한 10년 넘게 남았죠. 근데 저는 볼 때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굳이 은행 갈 일도 없는데 거기에 인력들을 많이 배치해둘 필요가 있나. 그래서 약간 조금 뭐 사람이 없는 그런 무인 시대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로봇이 생겨서 로봇이 뭐 재무 상담을 해준다거나 뭐 그런 게 미래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말대로 그대로 변화가 될 전망입니다. 첫 번째로 빅데이터로 금융신용평가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통신 서비스 사용 이력, 소득 금액, 재직 회사 정보 등의 빅데이터로 개인 재정 상태 평가가 이뤄지고요.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각종 증명서나 아니면 입금 내역 등을 필요로 하는 현재와는 달리 별도의 서류 없이 100% 다이렉트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뭐 조금 더 간편하고 빠르고 정확한 대출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으로는 또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네, 은행 앱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지금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 막 오타가 나면 좀 마음이 졸이고 이런 안 좋은 점이 있는데요. 개인 인증은 더 빨라지고요. 정확하게 변화가 될 전망입니다. 미래 손안의 은행은 지문 인증에 이어서 더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인증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지문 인증 말고 더 간편하게 있다는 거면 어떤 인증이 있을까요? 네, 영화가 현실이 되는 건 지금 바로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홍채 인식, 안면 인식, 그리고 정맥 인식 등 다양한 인증 방법이 가능하고요. 인증 방식은 훨씬 간편하지만 나만의 고유 정보로 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간편은 해지만 보안은 더 확실하게 이런 변화가 예상되는데 다음 변화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혹시 VR 은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VR 은행? 알려주세요. 뭔가요? 네, 바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가상은행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네. 첨단 기술이 청구 직원을 대신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 속의 은행원이 금융상품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작년에 중국에서 등장한 VR페이가 가상공간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금융이체나 상품 가입도 가상공간에서 터치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벌써 중국에서는 시작한 단계라고 하니까 한국도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또 변화가 있을까요? 네, 미래에는 로봇이 알려주는 재테크 비법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재무설계사와 투자 상담사를 대신하게 됩니다. AI 및 머신 러닝 기술을 통한 로보 어드바이저가 개인의 투자 성향과 재정 상황을 분석해서 적합한 상품과 투자를 제시하고요. 더 보편화되고 정교화된 자산 관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또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투자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다가 갑자기 조상님이 점지를 해주실 수 있잖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투자 상담도 바로 받고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갑자기요? 정말 편리한 투자 상담도 가능하고요. 참 좋은 세상이죠. 저는 갑자기 조상님 얘기해서 조상님은 무슨 왜 나온 소리인가 살짝 놀랐는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카카오뱅크 때문에 된 논란이 어떻게 보면 은행권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유엔캐스터가 말해준 것처럼 미래는 뭐 빅데이터, VR, AI, 뭐 알파고 은행 이런 것 때문에 금융계 전반으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변화가 되다 보면 은행권에 대한 취업문이 조금은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 네, 그래서 은행권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하반기 은행권 채용문이 활짝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지난해보다 채용 인원을 더 넓혀서 공고를 냈고요. 업계에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주요 시중은행의 채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채용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완전 반대네요. 왜 어떻게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 네, 가장 큰 이유는요.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과제로 꼽은 만큼 평년보다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은행 등 이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만큼 인터넷 전문 은행과의 경쟁, 또 핀테크 기술 확보 등을 위해서 정보기술과 디지털 분야 인재 채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뭐 채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이라고 늘어날 거라고 하면 취준생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보기술, 디지털 분야 인재 채용이 늘어날 거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공계 부문 학생들이 더 조금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7 하반기 은행권 채용 소식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주요 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채용 신호탄을 쏜 곳은 바로 우리은행입니다. 2017 우리은행 하반기 채용을 살펴보면요. 접수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22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채용 규모는요. 지난해 채용 인원인 150명의 2배인 300명으로 모집 부분은 일반직과 IT 부분, 또 디지털 부문 신입 행원으로 직군을 나눠서 원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일반직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용 전형에서 바뀐 점이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은행은 지원 자격의 학력과 연령 기준을 아예 없앴고요. 또 입사 지원서에는 자격증과 어학 점수 기재란을 없앴다고 합니다. 100% 블라인드 면접으로 직무 능력과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거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뭐 공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은행권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이 점차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그만큼 취준생 여러분들한테는 더 좋은 기회로 다가오는 거니까 이번 공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다른 은행들의 하반기 공채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먼저 KB국민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신입 채용에 나섭니다. 작년 공채 인원인 24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역 인재를 뽑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또 KB하나은행은 10월 이후에 채용을 계획하고 있고 뽑는 인원은 150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NH농협은행은 하반기 작년과 비슷한 14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신한은행은 올해는 아직 채용 방법이나 규모를 결정하진 못했지만 4분기쯤에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채용에 나설 것 같고요. 채용 방식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업인 뉴스 유혜인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네, 문과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CJ그룹의 하반기 공채 합격 전략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